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 자연 2분과 박종욱입니다. 제가 오늘 이 포럼 2부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포럼 2부의 주제는 이 바이오 최선진국을 지향하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통찰과 전망입니다. 그런데 본 주제에서는 일부와 달리 학술원의 임정빈, 정진아, 이명식 회원님, 그리고 과학기술원 김대수 교수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님,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연구님께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본 주제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총 6분께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부득이 발표자 및 시정 토론자님의 양력 소개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주제의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본 주제의 연구 책임자이신 임정빈 2분과 회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임정빈 회원님 부탁드립니다. 여기 불을 꺼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 최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통찰과 전망, 연구의 배경과 목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생물학은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기초학문 중에 기초학문이죠. 현대 생물학의 기점을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에서 시작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1953년 봄 처음 탄생한 DNA 이중나선 모형 앞에서 왓슨과 크릭의 사진입니다. 당과 인산이 결합된 이 뼈대가 구조의 바깥쪽에 있고 안쪽으로는 이 나선축의 수직으로 퓨린과 피리미딘 염기가 수소 결합을 통해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이때 왓슨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고 크릭은 30대였습니다.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1960년대 중반에는 이 더블 헬릭스에 숨겨진 유전 암호, 즉 생명의 암호가 속속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마셜 니른버그, 고빈 코라나 등이 서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유전 암호, 즉 64개의 트리플렛 코돈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당시 생명 신비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세계가 열광했고 호기심에 가득한 많은 젊은이들이 생물학에 뛰어들었으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폴 버크, 스탠 코엔 등의 노력으로 DNA 재조합 기술이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기초생물학과 핵산효소학이 협력하여 탄생한 이 기술은 생물학의 연구 방법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동시에 값비싼 단백질 의약품들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재빠르게 인간 성장 호르몬, 소메토스타틴, 에리트로포이에틴 같은 고가 의약품들을 생산하는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생겨났고 제넨텍, 엠젠, 카이론 등의 회사는 단 몇 개의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순식간에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을 넘어서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DNA 합성 효소를 발견한 바이오텍의 대부로 불리우는 이 아터 코언버그는 그의 저서에서 The Golden Helix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DNA의 이중나선은 이제 황금나선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재조합 DNA 기술 이외에도 이와 버금가는 여러 신기술들, 즉 생체 고분자 합성 및 분석 기술, PCR DNA 증폭 기술, 각종 분자 영상 기술, 단일 항체 기술,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초생물학에서부터 파생된 새로운 신기술들이 IT&T 기술과 융합 발전하며 거대한 바이오 산업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 과제는 생명과학의 연구 동향 및 미래 연구 방향을 조명하고 기초생물학 발전을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확산되는 바이오 신기술을 심층 분석하여
미래 사회 변화를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이 예전의 생물학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융합해가는 현대 과학기술의 중심에 생물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바이오 분야로 이중나선에 숨겨있는 황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젊은 연구자들의 지침서가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술원의 미래바이오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연 2분과의 정진하, 임정빈, 4분과의 이명식, 신희섭 회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는데요. 위원회가 처음 한 일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이오 유망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줄기세포 연구, RNA 생물학, 암 연구, 뇌 연구, 합성 생물학, 유전자 교정, 정밀의학, AI 생물학 이렇게 8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또 연구 보고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챕터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학문 연구의 동향 및 추세. 2. 국내 연구 경쟁력에 대한 분석. 3. 연관된 바이오 신기술의 현황과 전망. 4. 태동하는 관련 기업 소개. 이렇게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관련된 기업과 기술에 할애한 것은 생명과학 신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건강과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각 분야의 연구 책임자를 수기 끝에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김동욱 교수님, RNA 생물학 김빈내리 교수님, 면역 항암 권병세 대표님, 뇌연구 정재승 교수님, 합성 생물학 이상엽 교수님, 유전자 교정 김진수 교수님, 정밀의학 박웅양 교수님, AI 생물학 김대수 교수님.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중에서 선정했고 이분들은 우리 미래 바이오 위원들과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미래의 인간 생활,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신기술과 생명윤리 문제를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제10장은 바이오 최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제언으로 스태피의 이명하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구의 결과를 620페이지에 달하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방대한 그리고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오늘 이와 같은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1시간 내에 요약 발표하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1장 줄기세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줄기세포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나가서 거리의 간판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줄기세포란 세포 분열을 통해 자가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세포 종류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합니다. 분화 능력에 따라 한 세포에서 온전한 개체까지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이 토티포텐트, 또 모든 종류의 세포군으로 분화할 수 있는 것을 전분화는 이 플루리포텐트라고 하고 몇 종류의 세포로만 분화 가능하면 다분화는 멀티포텐트라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는 전분화능 세포이고 성체줄기세포는 다분화능 세포입니다.
줄기세포의 이용은 현대 의료에서 기존의 방법이나 약물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아줄기세포는 이렇게 수정란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수정란은 이 나날 과정을 거쳐서 삼배업을 형성하며 분화해 나가는데요.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의 발생 초기 이 배반포의 구조에서부터 세포를 채취, 분리, 배양하였습니다. 자신의 세포에서부터 얻은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을 자가줄기세포 이식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을 알로제닉, 동종줄기세포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대부분 동종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부족합에 따른 이식 거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 특이 배아줄기세포는 체세포 핵 이식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최초로 오레곤 대학의 미탈리 포프가 2013년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 서울대 수의대의 연구실에서도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장점도 있지만 인간의 난자 사용이나 배아 사용 문제, 나아가 개체 복제의 가능성 때문에 연구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 발생 과정 중에서 생겨나서 성체의 여러 조직 속에 이렇게 미량 남아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취가 비교적 용이하고 면역 거부나 종양 형성이나 윤리적인 문제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줄기세포 클리닉들에서 사용하는 세포 치료제들은 거의 모두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분리, 동정, 증식시키는 방법과 원하는 세포 조직으로 분화를 유도하는 기술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역분화줄기세포는 분화된 피부세포와 같은 체세포에 몇 개의 제한된 단백질 인자들을 과발현시켜서 인위적인 역분화 과정을 통해 만능 분화능을 가지도록 유도된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2006년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박사는 배아줄기세포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그 4개의 인자들을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생체 체세포에 도입시켜서 최초로 만들었고, 그 이후 저분자 화합물의 사용 등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가 가진 문제점에서부터 자유롭고 이를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생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지금 좀 이동되지가 않는데요. 역분화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로 만들어지는 3차원의 구조체로 조직의 구조, 생리적 기능을 일부 모사할 수 있는 장기 유사체를 말합니다. 오가노이드를 제조하기 위한 조직 특이적 스캐폴드의 개발, 오르간 on a chip, 3D 바이오 프린팅 등의 기술을 접목해서
인공장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챕터의 뒷부분에서 저자들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 연구 현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종합한 표인데요. 작년 7월 현재 수행 중인 임상 연구를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또 유도 만능줄기세포로 나누어서 임상 건수, 적응증, 안정성, 유효성, 제조 용이성, 생산량 등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동욱 교수님의 연구팀은 배아줄기 세포에서부터 유래한 도파민 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 병의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데 국내 환자 12명에 대한 뇌 이식 수술을 마쳤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공적인 임상 시험 결과가 축적됨으로써 줄기세포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고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기초의학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서 제2장 RNA 생물학 분야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퇴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mRNA 백신 덕분에 또 근래 마이크로 RNA를 위시해서 여러 non-coding small RNA들의 중요한 기능들이 밝혀지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리보핵산 RNA가 어떤 물질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RNA의 구성 단위가 되는 라이보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 여기 그 라이보스라는 그 링에 라이보스라는 당에 이게 그 네 종류의 그 염기, CGAU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고 이쪽 그 5' 쪽에는 인산기가 있습니다. 이 라이보뉴클레오타이드의 그 단위체들이 여기 그 인산기를 이렇게 그 사이에 두고 3', 5', 포스포다에스터 반드로 이렇게 쭉 결합되어 있는 선형 폴리머가 RNA입니다. RNA는 생체 내에서 DNA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물질입니다. DNA에서 DNA를 만드는 것을 복제라고 하고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카피해서 RNA를 만드는 것을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고 이 RNA의 염기 서열을 대로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이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분자 생물학의 센트럴 덕마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RNA는 생체 내 유전 정보 전달 과정에서 그 중심에 있습니다. 태초의 지구상에서 이 RNA가 생체가 없는 에이바이오틱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생겨나서 최초의 생명체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RNA가 생명체 출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 즉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생체 반응을 가능케 하는 효소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NA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메신저 RNA, 전령 RNA라고 하는데요. 이 mRNA는 단백질로 번역되는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열을 코딩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딩 시퀀스가 없는 RNA를 총칭해서 non-coding RNA라고 하는데요. 전체 그 전사체의 98%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트랜스퍼 RNA, 또 라이보소멀 RNA와 같이 단백질 합성에 직접 참여하는 RNA가 있고 여기 마이크로 RNA, 또 siRNA, Small Interfering RNA, shRNA, Small Hairpin RNA, snRNA, Small Nuclear RNA 등 여러 non-coding RNA들이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메신저 RNA와 그리고 non-coding RNA를 대표해서 마이크로 RNA를 중심으로 기초 연구 동향과 응용 연구 현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mRNA와 관련된 기초 연구 동향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mRNA는 이렇게 그 핵 속에서 만들어져서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mRNA의 이 5' 쪽에서는 캐핑이라는 변형된 염기를 추가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이어서 그 이 인트론 부분이 잘려나갑니다. 이 3' 끝에서는 에데닌 뉴클리오타이드를 여러 개 붙는 폴리에데닐레이션이 일어난 뒤에 폴리-A 결합 단백질과 함께 이 세포질로 나가서 이 라이보솜에 붙어서 단백질 합성의 그 템플레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세포질에서는 mRNA는 이 몇 종류의 그 효소들에 의해서 디아데닐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폴리-A 꼬리의 길이가 25 뉴클리오타이드 이하로 짧아지게 되면 RNA 분해가 시작돼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게 됩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는 mRNA의 특정 위치에 있는 이 에데닌 염기의 N6 메틸화와 디아데닐레이션과의 관계, 그리고 이에 관여하는 여러 단백질 팩터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RNA는 아르고노시라는 단백질과 복합체를 이루는 약 22 뉴클리오타이드 크기의 작은 RNA입니다. 동물, 식물, 그리고 바이러스에서 발견되고 인간에서도 560종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 RNA의 그 전구체인 프라이 마이크로 RNA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드로샤라는 그 효소에 의해서 잘려져서 프리 마이크로 RNA가 됩니다. 이 프리 마이크로 RNA는 세포질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에 그 나이서라는 그 효소가 작용해서 아그노 단백질과 복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마이크로 RNA 아그노 복합체는 서로 상보적인 염기 결합을 통해 특정 mRNA와 결합해서 유전자 발현을 저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타겟 mRNA의 폴리-A 디아데닐레이션을 촉진시켜서 mRNA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 챕터의 그 저자인 김빈내리 박사님은 특히 이 분야 마이크로 RNA의 생성과 기능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어서 RNA 치료제 관련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mRNA 치료제. mRNA를 백신으로 사용해서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려면 주입하는 mRNA의 번역 효율, 안정성, 그리고 전달 방법의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 mRNA를 설계 부분에서 선형 mRNA를 백신으로 사용할 경우 5' 캐핑, 폴리-A 테일의 구조 변경, 또 UTR-CDS-V의 염기 변형 등을 통해서 번역 효율과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잠시 살펴본 RNA 관련 기초 연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정한 선형 RNA를 대신해서 원형 RNA를 제조해서 사용하거나 여기에 자가 증폭 소열 같은 것을 삽입해서 백신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를 활용해서 스트랜드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창업자는 30대 초반의 PhD입니다. 모더나 사회를 창립한 MIT의 로버트 랭거 교수의 나노 지질 입자 기술은 COVID-19 mRNA 백신을 효과적으로 체내에 전달했을 뿐 아니라 화장품,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반 기술입니다. mRNA 백신 분야의 선도 기업인 바이오엔텍, 파이저, 모더나에서는 코로나 백신 이외에도 현재 흑색종,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췌장암 등을 대상으로 mRNA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siRNA 치료제. Small Interfering siRNA는 RNA 간섭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마이크로 RNA를 말합니다. 현재가 몇몇 특정 mRNA를 타겟으로 해서 siRNA 치료제들이 개발 중에 있고, 그 적용 제품의 예와 이 선도 기업들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과 siRNA 치료제는 일단 그 타겟이 정해지면 신속하게 염기 서열이나 염기 변형을 디자인해서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차세대 의약품으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국내 RNA 관련 기업의 경쟁력으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대량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mRNA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ST팜을 위시해서 한국 기업들의 연구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RNA 치료는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서 모더나, 바이오엔텍과 같이 세계적인 기업이 하루속히 나오게 되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